장액이 좀 많아졌다고 해서 주사기로 어디 유방외과나 성형외과에서 뽑아주셨어요. 그래봤자 소용없어요. 다시 차요.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장액 고이지 말라고 뭐 한 달 동안 압박했어요. 환자만 고생하는 거예요. 저도 다 해봤어요. 안 되더라고요. 보형물도 그렇고 이제 물이 찬다고 하는 건 좋지 않아요. 원래는 기본적으로 데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빈 공간이 있으면 여기 자꾸 물이 차요. 차가지고 그걸 자꾸 메꾸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데 어떤 지방종 같은 게 있었다. 지방종을 제거하잖아요. 그럼 여기를 제대로 치료를 안 해주면 그 빈 공간에 물이 계속 차요. 그래서 꿀렁꿀렁거려요. 그 장액이 찬단 말이에요. 근데 보형물을 넣은 다음에 장액이 차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. 장액은 어떤 수술을 하든 수술 직후에는 다 생겨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. 근데 흡수가 되지 않고 이게 계속 남아있다.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 피막이나 그 상처 부위 병변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. 근데 그게 양이 또 문제예요. 양이 되게 적으면 뭐 사실 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분은 조그만 보형물 넣은 것처럼 장액이 계속 차 있으니까 서울대병원에서 10년 전에 보형물 뺀 다음에 장액이 이렇게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분은 10년 있다 저희 병원 오셔서 피막을 싹 다 제거해서 끝냈어요. 근데 대부분은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양이 많으면 이게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염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뭐 장액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. 무조건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.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 염증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양은 설사 장액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적게 남기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장액이 좀 많아졌다고 해서 주사기로 어디 유방외과나 성형외과에서 뽑아주셨어요. 그래봤자 소용없어요. 다시 차요.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장액 고이지 말라고 뭐 한 달 동안 압박했어요. 환자만 고생하는 거예요. 저도 다 해봤어요. 안 되더라고요. 그거는 피막의 문제예요. 그렇게 장액이 계속 차면 피막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. 건강하지 않은 피막인 거예요. 그거는. 장액이 있다고 하는 거는 자꾸 뭐 뭔가 손상이 있다거나 어쨌든 유착이 떨어졌다거나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. 근데 빈 공간이 있어도 사실 스무스는 그 안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. 장액이 차질 않아요, 스무스는. 근데 텍스처는 늘 장액이 차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텍스처는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. 그래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주 미세한 양이면은 대부분 괜찮아요. 또 나중에 6개월이나 또는 1년이나 봤을 때 유방 축소한 다음에 또는 유방 감소한 다음에 줄어들잖아요. 줄어들었는데 장액종이 조금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. 특히 유방 감소를 하신 분들 뭐 한 3년 5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장액종이 조금 있고 그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. 근데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. 뭔가 문제가 있네. 왜 흡수를 못하고 있지? 몸에서? 흡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.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림파틱스가 깨지면서 이걸 제대로 흡수 못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. 유방이. 림프선이 있고 림프절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림파틱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유방암이나 이런 거는 림파틱 시스템을 따라서 전이가 잘 돼요. 그래서 겨드랑이나 목 위로 이제 전이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텍스처럴 보형물을 넣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가지고 이 장액종의 양이 증가하나 또는 그냥 계속 적은 채로만 유지가 되나 이런 거를 봐서 만약에 점점 증가한다 또는 뭐 양상이 나빠진다 피막이 좀 더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보형물을 스무스로 바꾸면서 피막을 싹 다 제거해줘.